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기보다 난치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치료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콕 선생님 신경과 전문의 조성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거기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셔서 슬프게 우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저희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이 떠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리면 가장 먼저 나 파킨슨병 아니야?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내원하시는데, 이 파킨슨병 도대체 어떤 병일까요? 신경과 전문의인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데 65세 이상에서 약 1에서 2%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100명 중에 한두 분은 파킨슨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많은 분들이 이게 치매로 이어질까봐 두렵기도 하시고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치매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뇌세포가 퇴화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세포가 퇴화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바로 뇌 안쪽에 있는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손상되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손도 떨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느려져서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4대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떨림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의 떨림은 주로 안정 떨림으로 가만히 힘을 빼고 있을 때 심하고 손을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떨림의 시작이 이렇게 양손 떨림이 아니고 한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치 약을 굴리는 모습처럼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번째, 행동이 느려집니다.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힘들고 점차 느려지는데요. 환자분들에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했을 때 파킨슨 환자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잘 못하세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지고 글씨가 작아지는 증상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몸이 경직되는 증상입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돌려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걸리듯이 딱딱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몸이 굳어서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보행장애와 체위 불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세가 앞으로 굽고 보폭이 좁아져서 종종걸음으로 걷게 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걷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걸음을 시작할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동결보행이 나타날 수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파킨슨병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떨림이나 몸이 느려지는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나타낼 수 있는 비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밤에 주무시다가 꿈에서 나온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면서 주먹질을 해서 옆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불면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각을 잃어갑니다. 즉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후각 세포들이 우리 뇌에서 가장 예민한 세포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손상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변비나 배뇨장애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기립성 저혈압과 성기능 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울증, 불안, 감정이 무뎌지는 증상도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과 심한 피로감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호전되지 않는 심한 피로감, 모호한 통증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파킨슨병 때문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나타나신다면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의심해보시고 신경과나 저희처럼 통증의학과와 신경과가 협진하는 전문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이 뇌가 퇴화하는 병이다 보니까 병이 진행하게 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뇌도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약 10%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치매가 발생하고
긴 유병 기간을 지나면 80%까지 치매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은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병이고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불치병이라기보다 난치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치료는 약물치료와 운동치료입니다. 우선 진단을 받으면 약물치료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적은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생각보다 약이 잘 듣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이 잘 듣지 않거나 약이 점점 늘어나서 부작용이 심한 경우 혹은 너무 젊은 연령에 파킨슨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뇌 심부 자극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문제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 60에서 70%에서 척추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증상인데요. 이것이 목이나 허리 척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목,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킨슨병이었던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파킨슨 치료만 받았는데 알고 보니 목에 문제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협진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흔한 병이고 최근에 발병률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을 처음 진단받으시면 좌절하신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발견하신다면 충분히 관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주변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평소에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균형을 잡기 좋은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콕 선생님, 조성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